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상 오감도 해석을 쓴 김유석입니다. 저는 오늘 이상 오감도는 항일 1인 전쟁의 시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겠습니다. 근데 강연에 앞서서 간단한 차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상이 오감도가 30회까지 연재되려고 하다가 15판에서 중단된 이후에 굉장히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분노한 이유는 아마 뒤에 제 해석을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상은 오감도가 중단된 뒤에 작자의 말을 남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작자의 말을 전달받은 이태준은 신문에 그 작자의 말을 실어주지 못했습니다. 이태준 역시도 사표를 써가지고 다녔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세월이 지난 뒤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오감도 연재를 마치면서 2000점에서 30점을 고르는데 땀을 흘렸다. 31년, 2년 이래서 용대가리를 떡 꺼내놓고도 화도들 여단에 배암지 꼬랑지는커녕 쥐꼬랑지도 못 달고 그만두니 서운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상이 분명하게 1931년, 32년 이래서 용대가리를 떡 꺼내놓고 화도들 야간에 배암지 꼬랑지는 그냥 쥐꼬랑지도 못 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명백하게 31년, 32년 이래서 오감도의 근본이 있고 그 바탕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오감도에 들어있는지 제 강연을 들으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 오감도에 사용된 이상의 비유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감도 15편 연작시에는 상황상징, 행위상징, 시각상징, 그리고 문장의 논리 구도로 만드는 의미와 상징, 그리고 그림 그리기 시작법 등이 있습니다. 상황상징은 시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 자체가 하나의 의미이면서 동시에 상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행위상징은 시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어떤 의미와 상징임을 다시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각상징은 그림 그리기 작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상이 명백하게 어떤 시각적인 효과로 상징과 의미를 만들어 보여줍니다. 그리고 문장의 논리 구조로 의미와 상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기 작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법들이 이상의 눈부신 천재의 어떤 기법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역법과 함께 가장 오감도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상식 한자 조합단어입니다. 이 이상식 한자 조합단어는 기존의 학자, 평론가들이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처음에는 오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이 한자를 잘못 쓴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그분들 모두 이상을 천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재인 이상이 한자를 잘못 썼다? 더구나 오감도 연작시에 이상식 한자 조합단은 100개가 넘게 나옵니다.
어떻게 천재인 이상이 100개가 넘는 한자를 잘못 쓸 수가 있겠습니까?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얘기했냐? 의미 없는 조다 이렇게 얘기했죠. 뭐 한자를 조합해서 막 만들어놨는데 이건 의미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100개 넘는 한자, 의미 없는 한자를 조합해서 연작시를 5편에 넣었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이상식 한자 조합단에 대한 기존 학자와 평론가들의 몰이해가 이상의 오감도를 90년 가까운 세월 오독의 늪에 빠지게 한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상식 한자 조합단가 어떤 식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여기 일축철필과 일장백지를 지급함이라고 이 오감도 시제 8호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일축철필과 일장백지를 지급함이라고 명백하게 완벽한 문장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축철필 과에서 과는 조사를 붙이고 일장백지를에서 조사를 붙여서 지급함이라고 하는 문장은 바꿔 얘기하면 무엇과 뭐를 지급함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과 뭐를 찾아내라는 것인데 이상 이야기가 뭘 근거로 찾아내야 합니다. 바로 저 한자를 가지고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식 한자 조합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우리가 대대로 우리는 한자 이름 짓기를 해왔습니다. 제 이름이 유섭입니다. 유섭. 저희 할아버지께서 넉넉할 유에 불꽃섭자라는 한자를 조합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의미는 넉넉한 불꽃이 되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넉넉한 불꽃이 되어라는 이 한자 유섭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가령 넉넉한 불꽃이 되어라는 이 문장을 한자로 표현하면 뭡니까? 당연히 넉넉할 위에 불꽃 섭자겠죠. 근데 이겁니다. 이상이 한글 문장을 한자로 숨긴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내라는 것이죠. 왜 이상이 한글 문장을 한자로 숨겼느냐? 그것은 뒤에 해석을 보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감도 시제 7호에 하자는 윤복이를 씁니다. 오감도 시제 8호는 당시 일본 왕이었던 히로히토를 해부 육시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한글시로 발표한다면 당장 제국주의 일본 경찰에 잡혀갔을 겁니다. 그래서 한자 조합단을 만들어서 한글 문장을 숨긴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축철필의 자, 한자에는 수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적게는 서너 개의 의미에서 많게는 20, 30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자 글자 하나에 의미가 하나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최소한 4, 5개에서 20, 30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 중에 이 문장 구조에 맞는 의미를 찾아서 숨겨진 문장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퍼즐 맞추기이기도 하고 게임이기도 합니다. 자, 1. 오로지, 많은 의미 중에 오로지, 축, 앓다, 철, 굳고 변하지 않다, 필, 글을 짓다 이렇게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이걸 문장으로 맞추면 오로지 알아 변함없으라고 글을 짓다입니다. 이상이 숨겨놓은 게 이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일장백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1. 역시 한결같은 장, 속이다, 기만하다.
백, 많은 의미 중에 탄핵하다, 경멸하다. 그리고 지, 종이.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들면 한결같은 기만을 탄핵하고 경멸하는 종이. 즉, 이 문장의 이상이 일장백지라는 한자로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 두 문장을 앞서 그 문장 틀에 넣어서 완성시켜보면 오로지 알아 변화무스라고 지은 글과 한결같은 기만을 탄핵하고 경멸하는 종이를 지급함. 이렇게 문장이 완성됩니다. 바로 이 문장을 앞서 그 문장으로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로서 이 이상식 한자조합단을 다 풀었다, 완벽하게 맞췄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문장을 둘러싼 앞문장과 뒷문장과 이 세 개의 문장이 문맥의 흐름과 의미 흐름이 맞느냐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앞문장으로는 서서히 마치를 해독함입니다. 그리고 뒷문장은 차례로 수술실로부터 비시어민을 분할해서 내건다입니다. 자, 여기 앞문장인 서서히 마치를 해독하면 어떤 의미냐면 이 앞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의미가 일본왕 히로히토를 가상으로 마취시켜서 해부 육시합니다. 형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제국주 일본 왕에게 조선민족의 형벌을 가하는 것. 그 형벌을 육시합니다. 자르고 분해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취했던 그 덩어리로 육시했으니까 6덩어리, 8덩어리 뭐 이렇게 뭐 덩어리 나눠줬겠죠. 그 덩어리들을 마취되어 있는 덩어리들을 마취를 해독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의식이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죠. 덩어리도 잘린 그 덩어리들의 의식이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엽기적일 수 있지만 그만큼 조선민족의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일본과 일본왕에 대한 원한이 깊고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덩어리들에게 마취가 했던 덩어리들에게 오로지 알아 변화무스라고 지은 글과 뭐 이거는 저주의 글이겠죠. 한결같은 기만을 탄핵하고 경멸하는 종이를 지급함. 제국주의 거짓을 일삼는 제국주의를 탄핵한다는 종이를 지급한다는 것이죠. 그 덩어리들에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이죠. 차례로 수수실로부터 비시어민을 분할해서 내건다입니다. 이 차례로는 이 덩어리들을 차례 하나씩 차례 분할해서 밖으로 내건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육시형에 동일합니다. 조선시대에 아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을 몸뚱아리를 6토막을 냅니다. 내서 소금에 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국으로 보냅니다. 보내서 끌어놓습니다. 전국으로. 바로 이것입니다. 이 육시형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마취를 해독함, 그 마취를 해독한 덩어리들에게 오로지 알아 변화무스라고 지은 글과 한결같은 기만을 탄핵하고 경멸하는 종이를 지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술실로부터 덩어리랑 차례로 하나씩 분할해서 내걸어서 육시한다는 겁니다. 이 문장이, 이 세 개의 문장이 이제 문맥의 흐름과 의미가 맞아 들어가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이것이 확실하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이 시제 바로 첫 행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전체적인 논리 구조와 의미 흐름에 또한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맞는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식 한자 조합 단어고 한자 조합 단어 풀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상식 한자 조합 단어가 다냐? 이게 아닙니다. 이게 기본형입니다. 이 기본형이고 여기서 수많은 업그레이드와 변화와 변형을 합니다. 이상은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이 기본형에서 수많은 변화와 업그레이드를 한 이상식 한자 조합들이
오감도에 무수히 나옵니다. 이상이 건축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상은 조선 총독부에 근무했습니다. 또한 그림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오감도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을 살펴야 됩니다. 첫째, 이상이 건축기사였다는 것은 오감도의 구성과 배치가 설계도면 형식으로 구성되고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제목 오감도는 조감도입니다. 그리고 시제 1호가 전체 도면입니다. 시제 2호부터 3호까지가 세부 도면입니다. 시제 5호부터 15호까지가 상세 도면입니다. 가령 우리가 집 하나를 이제 설계해서 짓는다고 보면 첫 장에 설계대로 시공했을 때 나타나는 건축물을 그린 조감도가 첫 장에 놓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은 그 집 구조의 전체 도면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부터는 가령 집의 방, 거실, 화장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면 그 첫 번째에는 방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에는 거실에 대한 세부 도면이 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장실에 대한 세부 도면이 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뭐가 붙느냐? 상세 도면이 붙습니다. 어떤 상세 도면이냐? 방이면 방에 대한 상세 도면, 즉 방의 조명은 어디에 설치할 것이다라는 상세 도면. 그리고 창문은 어디에 낼 것이다라는 상세 도면. 그리고 난방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상세 도면. 이렇게 됩니다. 그게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거실에 대한 상세 도면이 붙습니다. 거실의 창문은 어디에다 내고 크기는 얼마나 할 것이다. 거실의 난방은 어떻게 할 것이다. 거실의 등은 어디 위치에 달 것이다. 이런 형식의 상세 도면이 쭉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화장실에 대한 상세 도면이 붙습니다. 화장실 문을 어디에다 붙일 것이다. 화장실 환풍기는 어디에 붙일 것이다. 화장실 변기는 어디에 넣을 것이다.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쭉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까지 가는 것이 설계도면 형식입니다. 이상의 오감도가 이런 설계도면 형식으로 구성되고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이 조선 총독부에 근무했었다는 것과 오감도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상은 1929년 경성고공을 졸업하면서 조선 총독부에 입사합니다. 건축기사로 입사합니다. 당시에 조선 사람이 총독부에 입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이상의 경성고공의 성적이 뛰어났고 얼마나 뛰어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은 조선 총독부에 근무하면서 일반 조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내밀한 정보들을 많이 알았던 것입니다. 즉, 제국주의 일본과 조선 총독부가 어떤 방식으로 조선민족을 수탈하고 식민 지배하고 그리고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는가 하는 것과 만주를 침략하고 상해를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해가는 그 궁극의 지점이 목표 지점이 어딘가 하는 것 등등 일반 조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밀하고 깊은 정보들을 이상은 알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오감도가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이 그림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는 것은 오감도 시 작법에 그림 그리기 작법이 나타납니다. 시각 상징과도 연결되지만 그림 그리기 작법이 하나의 시 작법 수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은 정말
뛰어난 천재 민족신입니다. 저는 이상의 오감도 15편을 해석하면서 눈부신 이상의 천재에 감탄의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감도라는 시가 너무 재미있어서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상의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분노와 조롱과 투쟁에 저 역시도 빨려 들어가서 저도 모르게 함께 분노하고 조롱하고 투쟁했습니다. 이상은 정말 위대한 천재 민족신입니다. 자, 제목 오감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목 오감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축물을 설계대로 건축했을 때 나타나게 될 건축물 모양을 그린 조감도입니다. 즉 설계도는 제일 앞에 붙는 조감도죠. 조감도인데 왜 까마귀 오자로 바꿔서 오감도라고 했느냐? 이상은 이 조감도를 까마귀 오자로 바꿔서 오감도로 바꾸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오감도 연작시의 내용이 죽음과 다르지 않은 제국주의 일본 식민지 노예인 조선 민족의 삶을 그릴 것이다, 그리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구성과 배치가 설계도면 형식이다 라는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은 조감도의 조자를 까마귀 오를 바꾸는 이상식 한자 조합으로 단어 변형의 형식의 이상식 한자 조합 단어로 그것을 간단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단어 변형 형식의 이상식 한자 조합 단어는 오감도라는 제목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제 구어에 가면 열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열풍은 보편적으로 사전에 있는 단어는 뜨거울 열이나 아니면 매서울 열로 해서 뜨거운 바람 아니면 매서운 바람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은 그 두 단어를 싹 바꿔버립니다. 하나 앞에 열자를 줄지을 열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줄지은 바람을 바꿉니다. 이 줄지은 바람은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당연히 이상식 한자 조합 단어죠. 그래서 이게 의미가 어떻게 바뀌느냐? 줄지어 불어오는 바람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자연의 바람이 아닙니다. 줄지어 불어오는 바람은 자연의 바람이 아닙니다. 사회적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신바람이 난다. 무슨 선거바람이 불었다. 투기바람이 불었다. 이럴 때 이야기하는 사회적 현상이나 유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어 하나를 바꿔서 의미를 바꿉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오감도 15호의 권총입니다. 거울 속에 있는 내 심장을 향해서 권총을 쏜다 하는데 그때 쏘는 권총은 인마살상용 권총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이나 사람을 죽일 때 쓰는 권총은 앞에 권자가 주먹 권자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권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먹 권자를 이상은 또 싹 바꿔버립니다. 문서건으로 싹 바꿔요. 그래서 의미가 뭐냐? 거울 속에 있는 내 심장을 향해서 문서총을 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감도라는 이 이상식 한자 조합단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가령 왜 조감도가 아닌 오감도라고 했나 하는 그 부분에 하나 더 살펴볼 것이 뭐냐면 조감도는 설계대로 시공했을 때 나게 될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청사진 이런 어떤 의미예요. 미래의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민족의 죽음과
다르지 않은 식민지 노예의 삶을 그리는 오감도 내용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자를 까마귀 오로 바꿔서 죽음을 상징하게 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상의 생각입니다. 자, 시제 1호입니다. 13인의 예해가 도로를 질주, 이런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고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말도 많고 달콤한 13인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13인은 1910년 강제 한일합방이 되던 해 조선 인구 1300만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1300만을 어떻게 13인으로 표현하느냐. 이것이 이상이 건축기사였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건축기사는 축소 비율 자를 사용합니다. 1000대1, 100대1, 200대1, 1000대1, 1500대1 이런 식의 축소 비율의 자를 사용하죠. 그 이유는 현실에서 1m의 벽이 있다면 그 1m 벽을 설계도면 그대로 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대1로 줄여서 1cm로 그리는 거죠. 그런 형태의 축소 비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건축기사들은. 그래서 1300만을 13인으로 100만 대 1로 줄여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소 비율을 적용한 표현 방식은 오감도 시제 4호와 오감도 시제 7호에 또 나옵니다.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13인의 예해가 나옵니다. 이게 13인의 예해를 아예로 다 지금까지 90도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아예로 읽으면 안 된다고 이상이 오감도 시제 6호에서 가르쳐줍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상은 강제 한일 합방으로 조선민족의 중축이 상충되고라고 해요. 조선민족의 중심축이 죽어 작아졌다. 식민지 노예인 아예로 태어났다. 다시 났다. 이 얘기입니다. 이 예는 다시 난 이를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갈이를 할 때 기존의 이를 뽑아내고 새 이가 나죠. 그것처럼 기존의 조선민족이 뽑혀나가고 식민지 노예인 아예로 종축이 상첨되어 죽어 작아진 아예로 다시 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로 읽어야 됩니다. 1300만 조선민족이 식민지 노예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로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뭐냐? 1930년대 도로, 그 이전에 이후의 도로는, 그 시대에 얘기하는 도로는 신장로를 말합니다. 신장로. 이 신장로가 뭐냐? 강제 한일합방이 되고 첫 번째 총독으로 왔던 데라우치가 총독으로 오자마자 바로 대대적으로 실시한 일이 신장로 개설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구석구석 한 곳도 빠지지 않고 신장로를 개설했습니다. 큰 도로를 개설했죠. 즉 왜 그렇게 했냐? 이런 부분을 어떤 분들은 발전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이 그건 발전이 아니라고 지금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신장로를 닦았겠습니까? 조선민족 구석구석 한 곳도 빠지지 않고 수탈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장로의 목적입니다. 이상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도로는 제국주의 일본의 조선민족 수탈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국주의 일본이 수탈한다. 라는 수탈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 질주는 조선민족은 대대로 길에서 뛰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길에서 뛰는 양반이 아니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질주는 말이 채찍에 맞아서 달려가는 듯한 느낌의 질주입니다. 즉 저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식민지 약탈의 방식인 신장로로 내몰린 조선민족이 제국주의 일본이 명령하고 지시하는 식민지 노예의 삶의 방식이 질주라는 것입니다. 즉 식민지 노예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문장 13인의 예해가 도로로 질주하고는 1300만 조선민족이 강제 한일합방으로 중축이 죽어 작아져 식민지 노예로 다시 태어나서 식민지
식민지 약탈의 방식인 신장로로 내몰려서 죽음의 질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행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 속사정을 살펴보면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고, 그 질주하고 있는 그 삶의 길은 막다른 골목을 향해 달려가는 질주하고 있는 것이죠. 막다른 골목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건 죽음을 향해 죽음의 길을 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얘기해요. 조선민족의 식민지 노예의 삶은 죽음의 길을 달리고 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연을 나눠서 제1의 예가 무섭다고 그리고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연에서는 제10의 예가 무섭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연을 띄워놨습니다. 13까지 붙어야 하는데 왜 연을 띄워놨을까? 그리고 그 밑으로 제1의 11의 예가 무섭다고 그래요. 제12의 예가 무섭다고 그래요. 제13의 예가 무섭다고 그래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10과 3으로 띄워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해야 될 것이, 제1의 예, 제2의 예, 제3의 예 이렇게 가면서 인을 뺐습니다. 저기 13인의 예였는데 이 영부터는 인이 빠진 제1의 예, 2의 예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10과 3으로 나뉜 이 연을 나눈 것과 저 인이 빠진 건 두 가지 사항으로 이상은 이것을 조선민족을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숫자 10과 3을 의미하는 것이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이게 제1의 아이부터 13의 아이가 무섭다고 하는데 뭘 무서워하는 것일까요? 이 무섭다고 하는 것은 제국주의 일본 식민 지배를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을 식민 지배하는 제국주의 일본이 무섭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13일의 예해는 무슨 예해와 무슨 예해가 그렇게 꾼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조선민족에게 무서운 예해가 나타난 것이죠. 조선민족이 무서워하는 건 뭡니까? 제국주의 일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조선민족 중에 제국주의 일본과 같은 민족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친일파를 얘기합니다. 조선민족이 무서워하는 제국주의 일본에 협조하고 앞장서고 협력하는 친일파가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친일파가 나타났으면 이 시가 온전한 제대로 시가 되려면 친일파가 왜 언제 나타났는지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다음 행에서 가로 열고 다른 사정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았소라고 얘기합니다. 가로 닫고. 이거 속사정을, 내밀한 사정을 살펴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선민족이 제국주의 일본 식민지배를 무서워하는 민족과 협조하고 앞장서는 친일파, 이 두 가지만 있었다고 강조하는데 정말 두 가지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제국주의 일본에 저항하는 민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사정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았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즉 조선민족에게 일본에 저항하는 민족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 어떤 사건이 있었지만 되돌려 생각하기는 너무나 비극적인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없는 것이 나았다고 생각하는 민족 저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3.1운동이죠. 3.1운동.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부터 조선 팔도 전국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제국주의 일본에게 저항했죠. 비폭력 저항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국주의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베어 죽이고 사람들을 집으로 교회로 몰아놓고 문을 잠그고 불을 질러 죽였습니다. 무수한 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이 넘는 조선 민족이 죽고 고문당하고 처참한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가 조선사회, 당시 조선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많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 것이 차라리 낫소라고 얘기합니다. 소리칩니다. 한탄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서 왜 13인의 예해를 10명과 3명으로 나눠놨는가? 여기서는 10과 3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자를 빼서. 그 이유를 이상이 여기 설명합니다. 1919년 3.2 운동이 끝난 직후에 사이토 마코토라는 조선 총독입니다. 이 사이토 마코토가 조선에 와서 뭘 하느냐? 문화 정책이라는 이런 미명하에 사실은 민족 분열 정책을 시작합니다. 친일파를 발굴하고 양성하고 육성하고 지원하고 조선민족을 둘로 가르기 위해서 친일파를 계속 발굴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제국주의 일본 지배계층들이 조선민족을 둘로 갈라 분열시키지 않으면 3.1 운동과 같은 민족저항이 지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불안에 떨면서 그 해결책으로 조선민족 분열을 획책한 것이죠. 그래서 사이토 마코토가 총독으로 3.1 운동 이후에 총독으로 오면서 곧바로 시작합니다. 대대적으로. 그래서 이 사이토 마코토가 1927년 12월달까지 총독으로 있으면서 계속하고 그 이에 잠깐 1년 4개월 동안 야마시나 한조라는 총독이 하지만 사실상 1919년부터 29년까지 10년 동안 사이토 마코토가 한 민족 분열 정책이 이어졌다고 이상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29년에 이 사이토 마코토가 또 옵니다. 전국 중으로. 더 와서 1929년, 30년, 31년 이 3년 동안에 앞서보다도 더 훨씬 강렬한 민족 분열 정책을 씁니다. 친일파를 대대적으로 양성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이토 마코토의 13년간에 걸친 조선민족 분열 정책, 친일파 양성으로 인해서 조선민족이 1931년에 그 해에 만주사변이 있습니다. 그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두 개가 쫙 갈라졌다. 앞서는 친일파라고 하면 일부 지배계층이나 일부의 이야기였는데 이제 1931년 만주사변을 기점으로는 완벽하게 조선민족이 갈라져 버렸다는 것을 이상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을 나눠서 그 중에 1인의 예가 무섭다고 그러고 무서운 예라도 줬소. 그 중에 2인의 예가 무서운 예라도 줬소. 그 중에 2인의 예가 무서워하는 예라도 줬소. 그 중에 1인의 예가 무서워하는 예라도 줬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 연이 사연입니다. 그리고 사행입니다. 사연, 사행입니다. 이상이 설계도면 형식으로 첫 번째 전체 도면을 그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연, 사행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자는 옛날부터 죽을 사자와 음이 같다고 해서 동양에서는 숫자 사자를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이거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 친일파로 사나 친일파가 아니고 제국주의 식민 지배에 무수하면서 사나 조선민족의 삶은 죽음과 다르지 않은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각성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리 사나 저리 사나 조선민족은 어차피 제국주의 일본 식민 지배 비지배 민족일 뿐이다. 그것은 죽음과 다르지 않은 삶이다. 그것을 각성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리 사나 저리 사나 죽음과 다름없는 삶이면 그것을 각성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살려면 길은 뚫린 골목이라도 적당하고 이 앞서는 막힌